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RTQ 파워포인트 2016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1년 6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시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파일을 저장하실 때 파일의 이름이 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지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시험장에 가시면 ITQ라고 하는 폴더가 문서 안에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경로 맞춰서 이름 제대로 지정하시고 저장하셔야겠죠.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셔서 혹시라도 있을 사고에 대비하셔야 되겠죠.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답안 작성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용지 크기를 정하는 일이로군요. A4 용지를 설정하셔서 작성을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슬라이드는 총 6개 구성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번부터 순서대로 작업을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결과물이 1번부터 6번까지 차근차근 쭉 나열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도형이나 개체들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그대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림자나 외곽선 같은 것들이 모양이 다를 경우에는 감점 처리를 한다고 하는군요. 감안하셔서 선이 두꺼워 보이는 건 두껍게, 가늘어 보이는 건 가늘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군요. 2번에서 6번까지의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우리 제목 도형과 하단에 로고 넣었던 거 알고 계시죠? 이런 작업들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통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 문제를 제시하느라고 점선으로 된 원이 있을 텐데 그거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삽입할 때에도 지정되어 있는 경로에 있는 친구를 잘 불러오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슬라이드를 각각의 파일로 작업해서 저장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는 저장하기도 힘드니까 무시하셔도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찬찬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전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의 크기와 순서를 먼저 작성하도록 하죠. 슬라이드의 크기는 디자인 메뉴에 가시게 되면 오른쪽의 끝자락 사용자 지정이라는 게 보일 거고요. 슬라이드의 크기를 사용자가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A4 용지라고 설정하시면 되겠죠. 확인 하시고 나오면 일단 약간 달라진 게 보일 텐데 크게 차이는 못 느끼실 거예요. 슬라이드는 총 6장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다시 홈으로 돌아오셔서 기본적으로 있는 제목 슬라이드는 그대로 두시고요. 저희 슬라이드 6장 만들 적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추가해야 되니까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콩 찍으시게 되면 여러 가지의 레이아웃들이 보일 거예요. 2번과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아래쪽에다가 도형들을 내 맘대로 막 집어넣어야 되니까 제목만이라고 넣으셔야 되겠고요. 3, 4, 5번의 경우에는 타이핑도 해야 되고 표나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제목 및 내용으로 구성하시면 되겠죠. 2번 슬라이드는 제목만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새 슬라이드 이름 클릭하셔서 3번 제목 및 내용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3, 4, 5번의 경우엔 똑같은 거니까 다시 고를 필요 없이 위쪽에 보시면 반짝이 종이 보이시죠? 좀 전에 썼던 걸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반짝, 반짝. 마지막 6번 슬라이드는 모양이 달라야 되니까 다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 눌러서 아래쪽에 내 마음대로 도형들을 갖다 놓을란다. 제목만 하셔서 슬라이드 총 6개 마련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해야 되는 친구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이 아래쪽에 보이는 1번 슬라이드는 일단 무시하고 그 아래쪽에 2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2번 슬라이드에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필요한 도형 2개가 보입니다. 왼쪽 구석에 보시게 되면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잘 찾아서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이 모양이 다른 슬라이드에도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반복되는 도형 그리고 반복되는 로고의 경우에는 매번마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동네에서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라고 하는 메뉴에 가시게 되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찾으실 수 있어요. 마스터에 가시게 되면 왼쪽에 이렇게 미리 보기 창 보이시죠? 길다란 막대기, 슬라이드 막대기를 꾹 눌러서 위쪽으로 쭉 당기시게 되면
앞쪽에 1이라고 번호 표시 붙은 친구, 얘가 왕 중의 왕 슬라이드 마스터의 기본입니다. 얘를요 라고 콩 찍으셔서 여기에서 도형을 제작하시게 되면 모든 슬라이드들이 다 똑같은 도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도형을 보시게 되면 목차 도형에 있는 친구, 이 친구를 좀 만들어야 되겠군요. 평행사변형 없는 거 집어 넣을까요? 삽입. 도형에 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평행사변형 선택하셔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도형을 만들 수 있고요. 도형에 색깔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시험지를 흑백으로 받아보기 때문에 무슨 색깔인지는 알 수 없고 서로 다른 색깔이구나 라는 것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 색이나 좋습니다. 도형 채우기에서 옅은 색으로 일단 넣어 볼게요. 문제에서는 선에 윤곽선이 없다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보시고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그 도형의 서식이 나옵니다. 서식에서 도형의 채우기, 도형의 윤곽선, 효과들을 지정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윤곽선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죠. 도형 윤곽선 가셔서 선이 없습니다 라고 바꿔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없이 깔끔하게 도형만 남게 됩니다. 평행사변형 하나 더 넣을까요? 삽입에 도형 가셔서 평행사변형 하나를 더 만들 거고요. 이 친구는 방향이 반대로 됐네요. 빙그르르 돌리는 건 소용이 없지요. 방향이 똑같아 버리니까요. 뒤집는 게 아니라 발라당 하고 반대로 반사시켜 주는 거니까 얘를 좌우 대칭이라고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역시 도형의 윤곽선은 없도록 바꿔줄게요. 도형을 넣고 보니 제목이 맨 뒤쪽으로 빠져서 보이질 않네요. 제목이 들어있는 도형을 콩 찍으셔서 너는 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는걸 이라고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라고 하시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앞쪽으로 붙죠. 제목을 보아하니 굴림의 40 흰색인데 가운데다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작업하실 수 있어요. 글꼴 찾아주시고요. 크기 40, 색깔은 하얀색. 상자가 이렇게 도형의 가운데 있었으면 더 예쁘겠죠. 가운데 배치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제목 도형 만들었더니 모든 슬라이드들이 다 똑같은 도형을 가지게 되는군요. 하단에 로고도 넣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이번엔 그림을 넣을 거죠. 그림이 어디 있는지 찾으시면 되겠죠. 우리의 컴퓨터에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방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로고 2번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올까요? 삽입. 선택하셔서 위치 잘 맞춰주시고요. 크기가 너무 커 보이죠? 실제로 글씨를 썼을 때 이만큼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림이 여기에 겹쳐 있게 되면 곤란해요. 그래서 그림을 좀 줄이겠습니다. 부딪히지 않도록요. 하단의 로고의 경우에는 배경을 투명색으로 설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회색으로 보이는 친구가 눈에 거슬리네요. 그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서식이 뜹니다. 거기에서 그림의 색깔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라고 색을 선택하시게 되면 투명색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투명색 설정이라고, 누구를 투명하게 할 건지는 커서를 잘 보시고 그 뾰족한 부분이 있죠. 자, 뾰족이가 이렇게 회색을 가리켜야 합니다. 뿅 찍으시게 되면 투명하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스터에서 제목에 대한 얘기했고요. 하단에 대한 로고 얘기했는데 슬라이드 번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군요. 슬라이드 번호는 요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샵 모양 보이시죠? 이게 슬라이드 번호란 뜻이에요. 그 번호가 제대로 위치해 있는지만 좀 살펴볼까요? 보시면 2번 목차 슬라이드에서 이 오른쪽 구석에 번호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른쪽 구석에 번호가 배치되어 있는 거 불만이 없습니다. 이대로 작업하셔서 나오면 되는데, 다만 우리가 원하는 마스터에서의 작업은 끝났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제목이나 로고들 보이면 안 되는 거죠. 이 친구들 제목 슬라이드에서는 이게 보이면 안 됩니다 라고 바꿔주셔야 되는데, 슬라이드 마스터 전체
왼쪽에 보시게 되면 1번 딱지 붙어 있는 게 큰형님 진짜 마스터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친구가 하나하나의 슬라이드이죠. 그 중에 첫 번째에 있는 게 제목 슬라이드입니다. 여기에서는 도형들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로고도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요. 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위쪽에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게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배경 그래픽 숨기기라는 것을 찾으셔서 V체크 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제목이 사라지는 거 보이죠? 다른 친구들은 여전히 다 보이고 있습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마스터 보기 닫기 하고 나갈게요.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왼쪽에 있는 미리 보기 창 보시고 첫 번째 페이지에는 없는 게 맞고 나머지에는 다 똑같이 들어있구만요. 다만 슬라이드 번호 분명히 오른쪽 구석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보이진 않네요. 이 친구는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삽입 메뉴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글자 그룹에 슬라이드 번호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셔서 슬라이드의 번호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체크. 하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할 거예요 라고 클릭.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번호 생긴 거 보이죠? 각각의 슬라이드 모두 다 번호가 있지만 첫 번째 친구에는 번호도 뭣도 아무것도 없군요.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화면의 구성부터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슬라이드를 제작을 해볼까요? 표지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선택하셔서 안쪽에 글씨를 받을 수 있는 텍스트 상자는 필요 없죠? 너네들이라고 넓게 드래그 하셔서 몽땅 다 지울 거예요. 딜리트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표지 디자인에 보니까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친구 넓다랗게 커다란 그림 보이는데 요거는 그림을 이용하세요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림은 여기 로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형은 뭐다? 요 커피 모양의 그림이 들어있는 게 그림이 아니라 도형을 이용해서 작성한 거다 라고 하는 거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도형을 넣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첫 번째, 심심한 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셔서 요 정도요 라고 드래그 해 놓으시면 사각형 들어갔고요. 그 도형에다가 그림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그냥 삽입의 그림이 아닙니다. 도형을 그린 다음에 그 도형에다가 그림을 채워주는 거예요. 도형 채우기. 그림으로 채울 거예요. 그림. 어디에서요? 나의 컴퓨터에서요. 경로를 찾으시면 되겠죠? ITQ 안에 이미지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림 3번 커피를 데리고 오시고요. 도형에다가 부드러운 가장자리와 투명도 50%를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도형에 대해서 서식들이 떠요. 자, 서식에 가시게 되면 그 서식에서 도형의 채우기, 도형의 윤곽선, 도형의 효과가 보여요. 효과를 줄 겁니다.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라고 문제에서 딱 제시가 되어 있죠. 숫자값 정확하게 맞는 친구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투명도를 주려고 하는데 찾아봐도 서식에서 투명도는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해결이 안 될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서식을 따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 이렇게 서식들이 쫙 하고 따로 나열이 되죠. 첫 번째 아이콘부터 차근차근 눌러서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고 설정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깡통 한번 눌러 볼게요. 채워주는 작업을 보니까 여기에 투명도라고 하는 친구가 있군요. 투명도를 50%라고 낮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흐리멍텅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다 했으니까 서식은 닫을게요. 워드아트를 삽입해 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워드아트. 모양은 가장 심심한 친구, 첫 번째 친구로 선택하셔서 타이핑 하세요. 문제에서 글꼴과 모양들 다 지시가 되어 있어요. 우선 글자 작업이니까 도둠에 굵게 라고 글자부터 맞춰 놓을게요.
쫘라락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그냥 그 상자가 들어있는 테두리를 뿅 찍으셔도 되고 자, 테두리를 보시게 되면 원래는 이 친구가 점선으로 보이는데 테두리를 콩 찍어주면 실선으로 바뀌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글자를 블록 잡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홈에 가셔서 그 꼴 맞춰 주시게요. 제시했던 것처럼 도둠에 굵게까지 얘기했고요. 그림자 짓는 건 지워줬습니다. 이제 글자에 대해선 얘기가 끝났으니까 구겨주거나 반사시켜주는 나머지 효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워드아트는 글자이기도 하지만 도형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위쪽에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될 거예요. 자, 서식이라는 곳에 가셔서 도형의 채우기, 도형의 윤곽선, 도형의 효과 말고요. 텍스트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요. 텍스트에 대해서 윤곽선을 넣겠다, 효과를 주겠다 라고 하는 것들 모여 있을 겁니다. 변환을 시켜줄게요. 위로 계단식. 텍스트의 반사 효과도 좋군요. 텍스트에 가셔서 반사하는 것도 2분의 1 반사 터치라고 딱 맞게 이름 똑같은 아이를 선택하셔서 쭉 눌러주시게 되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글자가 좀 작아 보이죠? 조절점 늘려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삽입해 볼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경로는 나의 컴퓨터에서 찾을 거죠. ITQ에 이미지들 모여 있다고 했습니다. 123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2번 삽입하시면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오른쪽 꼭대기에다 배치하시고 크기가 조금 작아 보이죠? 크기 적당히 줄이셔서 회색의 배경을 투명색으로 설정하세요. 요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했던 것 같고 똑같은 작업이지요. 너를요 라고 선택하고 계시면 서식이 뜹니다. 서식에서 색깔 투명하게 해줄래요? 투명색. 누구를요? 요 회색을요 라고 정확하게 콕 찍어주시게 되면 첫 번째 슬라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를 볼까요? 목차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출력폰테와 같이 도형을 사용해서 목차 작성하는데 그 꼴은 굴림의 24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굴림의 24라고 되어 있는 친구는 이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을 얘기해요. 목차라고 하는 제목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차라고 하는 제목은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글자의 크기 40 이라고 지정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는 친구니까 이 친구는 글자의 크기 바꾸시면 안 돼요. 목차라고 쓰시고 도형 찾아서 배치하면 되겠죠. 색깔으로 보자면 노란색에 되어 있는 도형이 밑에 깔려 있고 팔각형의 모양이 그 위에 얹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가셔서 니은자 모양으로 꺾여져 있는 도형을 쭉 드래그 하셔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고요. 다만 방향을 좀 뒤집어 줘야 되겠죠. 방향을 뿅 찍으셔서 좌우 대칭이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뒤집히네요. 도형의 경우에는 선이 없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선이 없습니다 라고 도형의 윤곽선 없음.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색깔은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팔각형 넣어보도록 할까요? 삽입에 도형 가셔서 팔각형이라고 선택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도형이 만들어질 거고요. 얘도 역시 색깔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지만 윤곽선은 꼭 없애주셔야 되겠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 세트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데 여기에 글자의 경우에 이 글자는 따로 텍스트 상자로 만들어야 되겠군요. 역시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글씨를 넣을 건데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쭉 드래그 하시고 글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친구들을 한꺼번에 잡아서 쭉 복사하고 쭉 복사하고 쭉 복사하셔서 4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넓게 드래그 할게요. 클릭해서 쭉 내가 그린 사각형 안에 넓게 다 들어와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끄트머리가 모자란다 그러면 다 선택되지 않고 이렇게 두 친구만 작은 친구들만 선택이 돼요. 충분하게 넓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더하기 나왔을 때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 복사가 됩니다. 드래그해서 놓고, 드래그해서 놓고, 드래그해서 놓고.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세트 만들어 줬고요. 글씨 넣어 보도록 할까요? 타이핑이 끝났으면 이 모든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글꼴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굴림의 24요.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셔서 글꼴 굴림 24. 특별히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출력 형태 보시고 하얗구나, 까맣구나 라고 하는 거 유추해서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보아하니 이렇게 밑줄이 쫙 그어져 있는 친구 얘인가 봐요.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 잡으시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링크를 걸 거예요. 하이퍼링크. 문제에 보아하니 슬라이드 5번이랑 연결해라 라고 되어 있죠. 현재 문서에다 연결할 거예요 라고 현재 문서 슬라이드 5번과 연결할 겁니다 라고 5번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걸렸다고 글자가 파랗게 밑줄 쫙 그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다면 링크가 제대로 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림을 삽입하도록 할게요.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네, 컴퓨터에서 갖고 올 거죠. 그림 4번을 갖고 오세요 라고 했군요. 자, 4번의 경우에는 이렇게 6개의 이미지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친구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일러스트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잘라서 보여줄 건가 봐요. 일단은 다 데려오도록 하죠. 그림 4번이라고 삽입 짠 하고 전체가 들어왔고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고 계시면 서식이 뜨죠. 그 중에 보시면 자르기 기능이 있을 겁니다. 자르기라고 누르셔서 잘라주시면 되겠죠. 가장자리에 보이는 이 깜장색이 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날을 이용해서 쭉 드래그해서 보고 싶은 만큼만 잘라주시고 다 됐으면 빈 공간 눌러서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이미지는 만들어졌고요. 적당한 위치에다 배치하시게 되면 두 번째 슬라이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슬라이드로군요. 제목부터 쓰겠습니다. 아래쪽에 내용도 한글이 쉬우시면 한글부터 입력을 하시고요. 영문이 쉬우시면 영문부터 입력하시고요.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입력하지 않아요. 일단 영문을 먼저 써봤고요. 문제 보시게 되면 텍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기본적으로 앞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기호가 들어있는 게 보일 텐데요. 요거 첫 번째 제목으로 쓰는 것처럼 보이는 1번 첫 번째에 보이는 일수준의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모양, 그리고 안쪽으로 한 발짝 들어가 있는 이수준의 경우에는 V체크 모양 서로 다르군요. 얘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그 위쪽에 단락을 보시게 되면 기호를 고르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일수준으로 써먹을 아이는 다이아몬드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얘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기호를 V체크예요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다만 이 친구들의 경우에 한 발짝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수준이기 때문에 수준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라고 수준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왼쪽으로 화살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단추를 눌러 보시게 되면 목록 수준을 늘리거나 줄이실 수 있어요. 저희는 지금 한 단계만 줄일 거니까 한 번만 띵 눌러주시게 되면 한 발자국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기호를 새겨줬고 수준을 맞춰줬으면 이제 글자에 대한 모양을 지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다이아몬드 모양의 경우에는 이라고 쪼로록 잡으셔서 글꼴 굴림 크기 24 굵게 해줄 거예요. 간격도 1.5라고 되어 있죠. 위아래로 이렇게 줄 간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5라고 지정하시게 되면 첫 번째 일수준 완성했고요.
이 수준 너네들도 라고 선택하시고 글꼴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어 줬고요. 상자가 너무 크죠? 쭉 드래그해서 작게 줄여주시면 되는데, 다만 내가 실수로 너무 많이 줄였다 라고 할 경우에는 글자의 크기나 요 위치들 다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상자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글자의 크기는 내가 지정한 대로 유지되길 원한다 라고 한 번 더 언급을 해줄게요. 상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 도형에 대해서 서식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도형 서식에 보시게 되면 텍스트 옵션이 보일 겁니다. 텍스트 옵션에서 텍스트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넘치는 경우에 텍스트의 크기를 조절하세요 라고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지 마세요 라고 자동 맞춤 안함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닫을게요. 상자를 이렇게 줄이거나 상자를 늘리거나 상관없이 항상 그 글자의 크기는 똑같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상자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면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에다가 좀 내려놓으시고요. 글자를 한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글자를 다 입력을 하셨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동영상을 넣을 거예요. 맨 끝자락에 보면 미디어 보이시죠? 비디오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의 장치에서 찾으시면 될 거고요. 경로는 시험장에 마련되어 있던 그 이미지들 모여있는 동네에 동영상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삽입하시면 이렇게 영상이 들어오죠.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해 주시면 세 번째 슬라이드도 완성이 됐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네요. 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돼요. 일단 제목부터 넣도록 할게요. 표를 만드실 때는 그 표가 몇 줄에 몇 칸짜리인지 파악을 하셔야 되겠죠. 표의 경우에 지금 세 줄에 세 칸짜리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 거는 도형인 거죠. 자, 왼쪽에도 도형들이, 위쪽에도 도형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네요. 표를 만드시기 위해서 표 삽입 단추를 누르시고요. 열은 3열, 행도 3행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조절점 이용하셔서 출력 형태 비슷하게 크기를 좀 맞춰주시고요. 글자를 좀 넣도록 할 텐데 보아하니 왼쪽은 좀 좁아 보이죠? 이렇게 좁게 오른쪽은 내용이 좀 많아서 넓게 줄 간격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사이사이 간격 적당히 조절하셔서 타이핑 하세요. 글씨를 다 썼으면 글자의 크기 지정이 되어 있죠. 도둠의 18이라고 쪼라락 블럭 잡으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추겠습니다. 도둠의 18. 표를 잡고 얘기하는 김에 표의 스타일도 좀 맞춰주도록 할까요? 표 작업하고 계시면 위쪽에 표에 관련된 메뉴가 뜨죠. 디자인과 레이아웃이 보일 텐데요. 디자인은 전체적인 모양새를 잡아주는 거예요. 표 스타일이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테마 스타일 강조 6이라고 되어 있군요. 테마 스타일 강조 6을 찾아서 적용을 해줬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건 여기까지지만 결과물이 같아 보이진 않죠? 표를 보시고 있으면 왼쪽 꼭대기에 머리글 행이라고 하는 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줄무늬 행도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모양이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 다만 글자들의 위치가 좀 애매한 관계로 얘네들이라고 몽땅 선택하셔서 레이아웃에 보시면 하나하나의 위치를 수정하실 수가 있죠.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팍팍 바뀌어주는 친구, 레이아웃은 하나하나의 셀들을 수정하는 친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글꼴이 풀렸네요. 도둠 18. 너비를 좀 적당하게 수정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도형을 작업하겠습니다. 왼쪽에다가 도형을 넣도록 하죠. 삽입에 도형 가셔서 한쪽 모서리가 잘려있는 도형을 선택하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작성합니다. 도형을 넣고 보니 그 도형에 그라데이션이 적용된 거 보이시죠? 선형 아래쪽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도형 선택하시면 도형에 대한 서식이 뜨죠. 거기에서 도형을 채워줄 적에 라고 도형 채우기 선택하시게 되면 채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라데이션으로 채울 테야요. 거기에서 선형으로 아래쪽 채우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복사하셔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게 되면 복사, 질질질 끌고 가시게 되면 복사 되죠. 글씨 입력하세요. 상단의 도형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도형의 경우에는 두 개의 도형이 조합이 되어 있는 친구예요. 네모가 일단 뒤에 깔려져 있고 한 입씩 베어먹은 것 같은 배지라고 하는 도형을 그 위에 얹어준 거군요. 삽입의 도형 가셔서 찬찬히 찾으세요. 사각형을 먼저 선택하시고 깔아줄 거고요. 배지라고 하는 친구 찾으셔서 그 위에 얹어주시면 되겠죠. 자, 두 개의 도형을 같이 선택하셔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질질질 끌고 가시면 복사가 됩니다. 기럭지 조절.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 기럭지 조절. 글씨 쓸게요. 도형들도 전체를 몽땅 잡아서 글꼴 맞춰주도록 하죠. 글꼴은 두둠, 크기는 18.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결과물이 까맣게 보이니까 글자의 색깔 깜장으로 다듬어 주시게 되면 네 번째 표 슬라이드도 완성이 됐네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죠. 제목 쓰고 차트 만들도록 할게요. 차트의 경우에는 차트 아이콘 눌러주시면 되겠죠. 뿅 찍으시게 되면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확인. 데이터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계열 1번부터 위치 콩 찍으셔서 쭉 입력해 주세요.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나면 아래쪽에 쓸데없는 쓰레기 정보가 들어있죠. 이 친구들은 굳이 지우지 않으셔도 되는 게 여기 구석에 보시게 되면 여기 모서리 점이 보일 거예요. 그 점이 범위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범위는 요만큼이에요 라고 조절점을 위쪽으로 옮겨 주시게 되면 밑에 있는 항목 3, 4번은 지우지 않아도 이 친구들은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돼요. 데이터 혹시 오타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이 친구가 결과물 어떻게 보이는지를 쫙 살펴봅니다. 막대기가 5개가 모여서 쭉쭉쭉쭉 모양이 보이고 있는 중인데요. 결과물에 보시게 되면 막대들이 뚝뚝뚝 떨어져 있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행과 열을 전환시켜서 뚝뚝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이 행열 전환이라고 하는 건 엑셀에 이 모양 데이터 입력하는 창 요게 있어야만 행렬 전환이 가능해요. 이 친구 창 닫지 말으시고 행과 열을 전환하겠다 라고 누를 때마다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뚝뚝 떨어진 막대가 됐을 때 멈추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친구는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엑셀 창문은 닫을게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이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글꼴은 도둠의 16 외곽선이 있어요 라고 했으니 예를요 라고 차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있지요. 홈에 가셔서 글꼴 도둠의 크기는 16이라고 맞춰주시게 되면 모든 데이터들의 글자 크기가 다 맞춰지고요. 가장자리의 테두리가 안 보이죠? 선택하셔서 차트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디자인과 서식이라고 차트에 대한 메뉴가 뜹니다. 디자인 가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몽땅 다 크게 바꿔주는 거,
서식 가시게 되면 하나하나 세세하게 바꿔주는 거, 지금은 요 테두리만 좀 하나하나 세세하게 바꿀 거니까 도형의 윤곽선만 보이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부 조건을 보도록 할까요? 차트에 제목이 있을 텐데 그 친구의 글꼴, 그리고 채우는 거, 그림자 이런 것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군요. 제목을 맞춰 줄게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얘기를 했고요. 채워주거나 그림자를 주거나 테두리를 주는 건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하시면 디자인 서식이 뜨죠. 자, 하나하나 세세하게 바꿔주는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가 있어요, 채워주는 건 흰색이에요 라고 하나하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까지. 제목 부분을 완성을 했고요. 이제 차트 영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거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저는 차트 영역입니다. 저는 그림 영역이에요. 저는 계열입니다 라고 따로따로 이름 뜨는 거 보이시죠? 그 이름을 보시고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거기에다가 채워주는 거 색깔 노랑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이름 똑 떨어지게 노랑이라고 떠야 돼요. 그림 영역에 대해서, 자, 그림 영역이라고 말풍선 떴죠. 클릭하셔서 채워주는 건 흰색. 데이터 서식으로 넘어갈까요? 자, 데이터 서식은 성장률이라고 하는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장률이라고 하면 이렇게 주황색의 막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황색 막대가 되게 숫자값이 작아서 막대가 거의 보이질 않죠. 그래서 보조축으로 기럭지 비슷하게 맞춰주려고 하는 건가 봐요. 주황색의 막대 너는 이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성장률에 대해서 뭘로 바꿔달라고 했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이름이 똑같이 떠야 돼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으로 지정할란다 라고 지정을 해주시고 확인하고 나오시게 되면 얼추 비슷한 모양이 되고 있죠.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2020년 시장 규모 계열만 그렇게 해주세요. 2020년이면 요 동네인 거고요. 그리고 시장 규모라고 하는 건 파란색의 막대, 얘를 얘기하는 거네요. 파란색의 막대를 한 번만 선택하시게 되면 모든 친구들이 다 동글동글 저 선택됐어요 라고 구슬들 보이시죠? 다는 필요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콩 찍어주시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구슬이 없어지고 얘만 보이네요. 나만 선택했어 라는 뜻입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여기에다가 데이터 레이블, 라벨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주시게 되면 숫자 값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걸 값표시라고 해요. 문제에서 조건 제시한 건 여기까지만인데 그 외에 달라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유추하시는 겁니다. 일단 지나가는 요 선들 보이시죠? 눈금선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 거고요. 아래쪽에 표 모양 보이죠? 요 표 모양의 경우에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의 디자인, 전체적으로 크게 선택하는 게 차트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요소를 추가시켜 주면 돼요. 왼쪽에 보시면 차트에 요소를 추가할 겁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보일 거고요. 뿅 찍으셔서 뭐를 추가할 거냐면 데이터 테이블, 표를 테이블이라고 해요. 데이터 테이블에서 범례 표시를 포함해서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파랑 막대기는 누굽니다. 주황색의 꺾은 선은 누구예요? 라고 보여주는 걸 범례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문제에서 그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다면 이 아래쪽에 있는 범례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얘를 지워주도록 할게요. 모양이 얼추 비슷해지고 있죠. 점점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들은 0부터 1600까지 불만이 없는데 오른쪽에 있는 숫자의 경우에는 0부터 30까지 사이사이가 10단위로 변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5, 10, 15, 20, 5단위로 변하고 있네요. 하나하나 좀 바꿔볼게요. 왼쪽에 있는 너는 200, 400, 600이라고 하는 간격은 맞지만 요 사이사이에 컴마 표시로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 표시 형식을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축서식 가시게 되면 이렇게 축서식이 보일 거고요.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600,
그 사이사이에 단위는 200단위 다 맞아요. 다만 그 표시를 해주는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시면 현재 일반으로 보고 있죠. 얘를 숫자로 볼 겁니다. 천단위 구분기호 넣어서요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왼쪽에 천단위 구분기호 들어간 거 보이죠?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선택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도 최소 단위 0, 최대값은 30. 근데 그 사이사이 간격이 5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10이라고 바꿔주시면 0, 10, 20, 30 이렇게 간격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조절한 건 여기까지만 보면 되겠고요. 이제 지나가는 선들을 보시면 선이 이렇게 안쪽에 뚜렷하게 보이는데 우리 건 지금 선이 안 보이죠? 그 선들도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이 숫자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는 건 빼고요. 자, 선이 있어요 라고 실선하게 되면 이렇게 실선 들어간 거 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 예를요 라고 선택을 하시고 거기에서 선에 대해서 실선입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의 표에서도 마찬가지 실선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좀 더 뚜렷한 선이 됐죠. 마지막으로 여기 표식들의 모양이 우리 건 되게 조그만데 결과물은 굉장히 큼직큼직하죠. 그 표식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깡통으로 부어버리겠다 색깔을 선을이라고 하는 거 뿅 찍으셔서 표식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표식 가시면 표식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지금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 제공해주는 것들 중에서 나는 마름모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크기도 5로 되어 있는 게 좀 작아 보이죠? 2배는 뻥튀기 해볼까요? 10. 이제는 좀 잘 보이죠? 서식을 닫고 나와 보시면 문제지와 유사하게 정리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도형을 넣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없는 거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오각형 도형을 찾으시고요.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 해줍니다. 도형의 미세효과 파랑의 강조 1, 안에 들어있는 글꼴은 굴림의 18, 지시사항대로 맞춰주면 되겠죠. 도형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서식이 뜬다. 서식에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스타일을 뿅 열으셔서 미세 파랑 강조 1, 글꼴은 홈에 가서 맞춰주시면 되죠. 굴림의 18. 차트 슬라이드도 마무리가 됐네요.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 도형 슬라이드 만들겠습니다. 제목을 넣을게요. 도형의 경우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도형들,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 쭉 나열해서 만들면 되는데 문제에 보시면 도형과 스마트 아트를 배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도형인지 어떤 게 스마트 아트인지를 여러분들께서 구분을 하셔야 될 텐데요. 보시면 올록볼록하거나 반딱반딱한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올록볼록 그리고 반짝반짝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스마트 아트로 만든 거고요. 그냥 평평해 보이는 친구들은 도형을 이용해서 쭉쭉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모자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스마트 아트와 도형들이 좀 섞여져 있는 요 친구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추천해요. 도형을 더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기능들을 물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도형도 만들 수 있니? 스마트 아트도 만들 수 있니? 그 아이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애니메이션도 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기능들이 많잖아요. 또 도형 만드느라고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도형들을 살짝 포기하시고 나머지 기능들을 쭉 살펴볼 수 있는 오른쪽에 있는 아니면 다른 문제에서는 뭐 왼쪽에 있다든지 어쨌든 스마트 아트와 도형이 같이 들어있는 아이를 먼저 만들어 주시기를 권합니다. 삽입의 도형 가서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모서리가 둥글둥글한 사각형
우선 도형들을 다 제작을 해봤고요. 도형들의 경우에는 문서를 흑백으로 받을지라도 서로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건 다르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도형을 뒤집거나 반사시킬 경우에는 글씨가 같이 발라당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강제로 갖다가 얹어주시면 됩니다.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클릭해서 일단 임의로 쓰시고요. 상자를 들어서 그 위에다 얹어주시면 돼요. 모든 도형들을 몽땅 잡으셔서 글자의 크기, 글꼴 맞춰주세요. 이어져 있는 선을 그려주실 때에는 위치를 좀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있어요. 삽입에 도형 가셔서 이어주는 선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텐데, 연결선을 위치 꾹 누르고 당기시면 선이 이렇게 딸려오는 거 보이시죠? 도착하는 지점에도 동글동글 점 보일 거예요. 도착하는 건 여기 동그리 점에다가 놓으시면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다가 화살표를 얹으실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 화살표가 아니라 동글이네요. 그렇다면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이 친구에 대한 선, 윤곽선은 화살표가 아니라 동글이에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동그리 모양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스마트 아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을 거예요. 삽입, 스마트 아트. 화살표 흐름이 있는 아이들은 프로세스라고 하는 동네에서 찾아주시면 빨리 찾으실 수 있고요. 만들어진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가장자리에 하얀색의 동글동글한 구슬, 이게 조절점입니다. 따로따로의 도형을 건드리지 마시고요. 가장자리에 있는 전체적인 크기를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스마트 아트에 대한 디자인과 서식이 나옵니다. 전체적인 모양을 바꿀 때는 디자인, 따로따로 하나하나 세분해서 바꿀 때는 서식이라고 했었죠. 디자인에 가시게 되면 이 친구들 중에서 스타일을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3차원의 경사와 3차원의 만화를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사와 만화를 적용해 보시고 비슷한 효과를 찾으시면 되겠죠. 3차원의 경사, 이 느낌인 것 같죠? 글자의 크기가 너무 작아 보이네요. 글꼴 맞춰줄게요. 굴림의 크기 18.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삽입에 스마트 아트. 화살표 흐름이 있는 건 프로세스에서 찾으시면 빠릅니다. 여기에서도 크기를 가장자리 조절점 쭉 드래그 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필요한 항목이 4개가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3개의 항목밖에 없죠. 그러면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 보일 겁니다. 화살표 모양을 콩 찍으시게 되면 항목이 3개밖에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엔터를 치시게 되면 항목을 더 추가하실 수 있어요. 위치를 띵 누르셔서 콩콩콩 찍어서 글씨를 왼쪽에 있는 텍스트 창에서 쓰셔도 되고, 그냥 바로 도형에다가 글씨를 쓰셔도 되고, 어쨌든 항목을 더 추가하려면 텍스트 창을 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역시 이 친구도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 가셔서 3차원의 경사, 만화 중에서 요거 적용을 해보시고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깔이 단색으로 되어 있는 느낌인지 서로 다르게 알록달록한 느낌인지도 흑백이지만 알아보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서로 달라 보일 때는 색깔도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색 변경이라고 클릭하셔서 어떤 색이든 상관은 없고요. 글꼴 맞추겠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 굴림의 크기 18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고,
색깔도 글자가 하얀색으로 보이진 않죠? 깜장색으로 글자의 색깔 바꿔줍니다. 도형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스마트 아트도 만들었어요. 이제 그룹화해서 애니메이션 움직거리는 효과만 주면 끝나겠네요. 그룹으로 묶어줄까요? 이만큼이요 라고 몽땅 다 넓게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도 이만큼이요 라고 넓게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둘 다 그룹으로 묶어줬으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요. 애니메이션의 순서 1번 왼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2번 오른쪽에 있는 건 나중에 하세요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순서가 1번에서 2번으로 되고 있어요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얘를요 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애니메이션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문제에서 요 1번의 경우에는 닦아내기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줄 건데 뭘로요? 닦아내기로요. 그럼 닦아내는 거 이렇게 적용이 됐고요. 옵션을 보시게 되면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라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으니까 방향을 위에서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애니메이션을 주면 이렇게 번호가 붙으면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거예요. 1번이라고 번호 딱지가 보일 겁니다.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추가하시면 되겠죠. 애니메이션은 이번에 바운드라고 되어 있으니 바운드를 찾으시면 되겠군요. 그렇게 해서 번호가 2번이라고 딱지 붙은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전체적인 배치가 틀어진 건 없는지 혹시 빼먹은 효과들은 없는지 쭉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까지 다 만들었으면 슬라이드 쇼를 해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보는 게 좋겠죠? 처음부터 라고 눌러서 마우스 클릭할 때 이렇게 두 번째로 넘어가는군요. 빅데이터 시장 규모라는 곳에 갖다 놓으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이퍼링크 걸렸다는 거 보이죠? 클릭하시게 되면 5번 차트로 슝 하고 넘어갔네요. 클릭하시게 되면 6번 슬라이드 눌렀을 때 왼쪽에 있는 친구, 눌렀을 때 오른쪽에 있는 친구 제대로 나오고 있죠?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파일 저장하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하겠습니다. 경로 찾아보셔야 되겠죠. 문서 안에 ITQ 안에 수험자 번호 1, 2, 3, 4, 5, 6, 7, 8 여러분의 번호 수험 번호 쓰시면 되겠고요. 본인의 이름 넣으셔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저장 끝나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21년 6월달 A유형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파워포인트는 아무래도 도형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요. 충분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